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전역에 뭐 폭염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그만큼 좀 걱정이 되는 게 방역 현장은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 그 선별진료소 같은데 보면은 그 엄청난 방호복 입고 땀 그렇죠. 흘리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1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 찾아가지고 좀 무더위 네. 대책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좀 코로나19랑 폭염 같이 생각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가 이제 기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검사소라고 그러니까 흔히들 하죠. 이제 버스에 이제 검사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환자가 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또 잠잠해지는다 싶으면 인근 지역에서 또 터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고정진료소, 선별진료소라면 네. 이제 보건소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또 체육관 예. 나중에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형태가 많이 갖춰지는데 환자가 없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환자가 많을 땐 부족하고 네. 뭐 춘천도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동검사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갖춰서 이동검사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갖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있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역대원 그 방역 요원들의 좀 수고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나마라도 그렇죠. 조금 덜을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사례에서도 좀 알 수 있는데 동해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갑자기 막 폭증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동해시 자체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가 최대 그 고비인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방역 인력이라든지 역학 그 검사하시는 전문가들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도 아마 강원도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확진세가 가장 큰데 네. 인력과 장비들이 좀 집중 투입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도 방역 당국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는 그 코로나 플러스 폭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사실 기존에 집에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네. 어린이들이나 뭐 노인분들 네. 그 학교를 가던가 네. 또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고 또 노인분들은 노인복지시설을 가서 뭐 더위를 좀 식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실내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운영을 안 하던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을 안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집에 뭐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집에 냉장고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또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복지가 좀 물론 행정적으로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쉼터잖아요. 네. 그 무더위 쉼터가 계속 이제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렇죠. 그 에너지 사각지대에 계신 네.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유행이 예.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주거 환경. 사실 수도권에서는 조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계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분들 사실 집에서 계속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냉난방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협소하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뭐 노상이든 어디든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뭐 이거는 뭐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정책 제안까지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강원 기자에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기사에서 보니까 속초에 하는 음식점에는 이 속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 네. 뭐 이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척 같은 경우도 좀 긴급 기자회견 열고 또 동해에서 생활 방역을 강조하면서 좀 시민들이 방역에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또 지역 간 혐오, 또 네. 갈등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강릉 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이 수도권 사람들 좀 못 오게 좀 하면 안 되냐. 네.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이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PC방을 못 간다. 이게 뭐 확산들이 많이 나서 아 여기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PC방도 못 가게 하고 아 이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네. 뭐 이런 좀 그 아주 그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속초의 음식점도 네. 물론 뭐 그걸 검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신분증을 보고 출입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지역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피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또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하고 또 여러 시설들이 폐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또 돌아오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확산세를 좀 진정을 시키고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게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또 뭐 이런 수도권 풍선 효과 말고도 지역 간 감염이라든가 원인을 네. 알 수 없는 감염도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